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어제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을 진행을 했었죠. 이 텔레비전 토론 생중계 때문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도 어제 결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에서 두 후보는 어떤 공방을 주고받았는지, 박영선 후보는 오세훈 후보를 향해서 왜곡 전문가다 이렇게 비판했고, 오세훈 후보는 박영선 후보를 향해서 반칙의 여왕이다, 독서를 주고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시죠. 예를 들어서 이 내곡동 문제와 관련해서요. 민생은 관심이 없으시군요. 아닙니다. 이거 다 민생하고 관련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질문 드리는 겁니다. 내곡동 땅이 민생하고 또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내곡동 땅은 민생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한번 설명을 집값이 해보세요. 민생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혹시 생태탕 때문에 관계가 되나요? 생태땅 그럴 수 있겠네요. 매출하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천안부는 왜 조용하십니까? 거기에 가셨으면 가셨다고 나와서 기자회견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사기관에서 네. 대질신문 한 번이면 완전히 다 근데 해결되는 왜 문제예요. 대질신문 그 증인들이 하자고 그러는데 왜 그분들을 고소 안 하세요? 아니 대질신문을 수사기관에서 당장 해야지. 하시죠. 공신력이 있지요. 다 됐습니다. 그걸 왜 선거에서 그걸 합니까? 잠깐만요. 진실을 밝히려면 그냥 내버려둬. 여기에 진실이 숨어. 태극기 집회와 함께 합니까? 아니 태극기 집회에 가서 연설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자, 이분들이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찬물을 끼얹은 주체거든요. 아유 그렇게 견광부회를 하시면 안 되죠. 이 당시에 이 당시에 매출이 조국 때문에 화가 난 분들 아닙니까? 거짓말한 후보가 시장이 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칠 것이 없습니다. 박영선 후보의 질문을 존재 드리도록 자체가 거짓말 하겠습니다. 아닙니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유 네? 두 분이 서로 좀 칭찬하실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려보려고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언변이 굉장히 뛰어나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패션 감각이 다른 분보다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 아닌가. 돌파하고 돌파해서 사선 의원까지 하시고 장관을 마친 후에 서울시장직까지 도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딸들에게 정말 모범 사례가 되시는 그런. 이번 선거운동 기간 달라진 대목이 있다. 무엇이 달라졌을까? 여당도 국민의힘도 달라진 대목이 있는데 지난해 총선 때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준비한 영상 보시면은 고개가 끄덕여지실 것 같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서울 시민의 만족도가 35%. 민주당원 앞에 선서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는 강단 있는 서울시장이 될 것을 선서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촛불을 들었던 그때의 그 간절한 초심으로 저희들이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꾸짖으시되 저희들의 혁신 노력마저 버리지는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정부가 저는 부동산 정책을 그렇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드립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엎드려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를 하시고 또 도저히 오늘 시간이 없으신 분은 4월 7일 사실 저는 이렇게 연설하는 것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분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도 처음이고 오세훈 시장님이 왜 시장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리고 40년이 넘는 그런 낙후된 지역 개발 얼마나 많이 멈췄습니까? 우리나라 젊은 층들은 공정 그리고 정의 이런 데 굉장히 예민하고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그런 연령대입니다. 아마도 민주당이 흑색 선전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한 것도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이번 선거 보면 말이죠, 윤춘호 의원. 지금 여당에서는 지난해 총선 때만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항상 어떤 후보든 어떤 지도부든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가 사라졌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총선 때 유세장마다 많이 보였던 태극기 부대가 사라졌다. 뭐 이런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 주목해서 예. 봐야 될 대목이에요. 이제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박영선 후보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했던 박영선 후보 입에서 문재인이라는 이름 석자를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국민의힘 하면은 태극기 부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유세 과정에서 보면 태극기 부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이제 젊은 사람들이 메우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국민의힘으로서는 대단히 고무될 만한 그런 상황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하는 점이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선거에서 또 한 가지 특징은 박영선 후보의 고군분투예요. 예. 여권에서 박영선 후보를 돕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돕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잘 눈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낙연 선대위원장까지도 존재감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뿐만 아니고 앞으로 내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도 물론 이제 후보 중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만은 여권에서 과연 이른바 여론에 호소하는 이른바 빅마우스라고 불리던 이런 사람들이 과연 그런 역할을 누가 할 것인지 유시민도 없고 조국도 안 보이고 그 사람들도 힘을 많이 잃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번 선거가 다음 대통령 선거 운동에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